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학개론 중에서 개발 관리론 관련한 쟁점들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주제에서 개발의 분류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이제 거의 두 문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나서요. 이제 개발의 위험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의할 주제 개발의 분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민간 개발, 공공 개발, 그다음에 민간과 공공의 공동 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데 공공 개발은 16년, 17년 사이에 지금 한 번 구성됐고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개발 또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결합을 해서 하는 개발을 가리켜서 민간 개발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종류요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지주 공동사업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혼자서 바로 부동산 개발을 기획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개발을 말하고요. 그 위험 또 수익이라고 하는 게 모두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비교했던 것이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결합을 해서 하는 개발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 개발의 노하우 등을 제공을 한다라고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 중에 하나가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 사업을 비교하는 정의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 6, 7년 사이에 한 두세 번 계속 도배하고 있는 집은 30회 때까지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이 바로 지주 공동 사업에 있어서 바로 신탁 방식이라는 개념과 수탁 방식 또는 신탁과 위탁 방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수탁하고 위탁은 용어를 혼용해 쓰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아.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신탁 방식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그래서 저 신탁 방식, 수탁 방식부터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가 그 수수료 등을 개발을 통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핵심 이슈는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요. 형식적이나마 소유권이 바로 누구한테 개발업자에게 이전이 되는 이런 형식을 알려서 바로 신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 사업을 비교했던 문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을 비교했던 문제. 그리고 30회 때 나왔던 문제는 이 신탁의 유형에 관한 것을 갖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 제목만 체크하셔야 돼요. 관리 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 형식적으로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신탁 자산을 관리를 해서 그 이익 등을 맡긴 사람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신탁에서 관리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처분 신탁. 간단해요.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그 매매 대금 등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방식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분양 신탁.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을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이익을 바로 위탁자에게 배분해 주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려웠던 것이 바로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자, 지금요 수탁자가 관리를 해주면 관리 신탁, 수탁자가 처분을 해주게 되면 처분 신탁, 수탁자가 분양 등을 하게 되면 복잡한 얘기 빼버리고 분양을 해서 일정한 이익을 돌려주게 되면 분양 신탁, 그다음에 수탁자가 자 담보물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수익 증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대상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의 범주 내에서 발행한 수익 증권을 담보로 위탁자 원래 소유자죠. 이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 이런 것을 가리켜 담보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건물 소유자가 됐든 간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요. 요거는 조금 대출 한도가 작아요. 근데 이제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자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수가 바로 신탁사에 맡겨서 담보 신탁이라는 형식을 비르고요. 이때 대출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수익 증권을 들고 가서 대출을 받는 방식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실 때 계속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분양 신탁, 담보 신탁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 관리 신탁의 관자, 처분 신탁의 첫자, 분양 신탁의 분자, 담보 신탁의 담자라고 해서 관처분담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자, 일단
일단은 디테일한 내용 자체를 소화하려고 하면 너무 공부가 힘들어집니다. 우선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분양 신탁,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 신탁 4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더라도 30페이지 문제가 한 문제 풀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다음 중 뭐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토지 신탁이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 토지 신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분양 신탁,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해서 민간과 공공의 공동 개발에서 이게 이제 영어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이슈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build라고 해서 자 건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시험 용어로는 준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자, T라고 하는 거 transfer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transfer라고 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런데 이전 대신에 귀속이라는 표현을 간간히 우리 시험 지문 등에서 쓰고 있고요. O라고 하는 거, own이라고 하는 거, 소유한다, 보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operating이라고 해서 운영한다. OPE 이게 맨날 할 때만 틀려. 그래서 operating에서 운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게 포인트. 자,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게 비틀 방식이 있어. 준공이라는 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귀속이라고 해서 순서가 B 나와 있고요. T 나와 있고요. 운영 나와 있네요. O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임차 나와 있네요. 그래서 BTOL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BTOL 해서 자 BTOL처럼 표시할 때가 있다. 그런데 BTOL 방식은 없고요. 이걸 똑같이 우리는 뭐라고 외운다? BTL 방식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어지는 BTO 방식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TO 방식을 보게 되면 준공이라고 해서 B 나오고요. 소유권 이전된다, 귀속된다, T 나와 있고요. 운영이라고 하는 거 BTO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BTL 방식과 BTO 방식을 끊임없이 그동안 문제에서 거의 다 약 2년에 한 문제꼴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BTOL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랑 똑같다, BTL 방식이다. 이거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지금 제가 줄여서 포인트만 정리해놔서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겁나 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얘기 취합니다.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공포가 엄습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해서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얼마나 긴장도를 좀 늦추고 자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가 이 싸움이고요. 그래서 꼼꼼히 읽는 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BTOL이라고 하는 건 없고 BTL 방식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T 방식이라고 하는 큰 순서 B 준공이란 말 나오겠죠. O 자 몰라 운영이나 혹은 소유권 이전 소유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테고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귀속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이 된 후 자 소유권을 보유한 채 오네요. 오운할 때 오네요. 보유한다. 자 회수하고 점점점 해서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게 되면 뭐가 돼? BOT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절대 의미를 새기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건 이렇게 무식하게 풀면 오히려 시험 문제를 잘 풀어가고요. 의미를 곰곰이 새기잖아요. 또 일반 수험서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BTL 방식이 뭐 철도 어떻고 군인이 어떻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 쳐 있게 되면 이게 완전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OT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럼 BLT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해서 볼까요?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 B 나와 있습니다. 임대 먼저 나와 있습니다. L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에서 BLT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BO 방식이라고 하는 거 해서 가볼까요?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B 나와 있고요. 소유권, 운영권 O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얘랑 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앞에 이게 하나가 문제가 돼. BOT 방식과 BO 방식 등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지. BOT 방식이라는 게 준공 나와 있고요. 보유한다 O 나와 있고요. 운영할 때 O가 나와 있죠. 그래서 BOOT라고 하는 방식이 있게 된다. 아까 자 이런 거랑 같죠. BTOL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걸 우리는 BTL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BOT 방식이라는 건 없고 이건 뭐가 된다. BO가 아니라 BOT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BO 방식하고 헷갈리는 거야. 꼼꼼히 준공 들어가 있죠. 보유 나와 있죠. 운영 나와 있죠. BO 맞네 해서 성격 급하신 분들이 완전히 당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
문제를 정리해가는 방식은 이런 식이야. BTOL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긴 한다? BTL 방식이라 부른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BTO 방식과 비교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험 볼 때 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BTO, 맞네, BTO 방식이네. 뒤에 L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어떻다? BTL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BOOT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건 우리는 뭐라 부른다? BOT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거랑 비교할 게 BO 방식. 그래서 지금까지는 BTL과 BTO 방식을 비교하는 게 주연 이슈고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수험 출제위원들이 낼 수 있는 게 지금 BOT, 즉 BOT 방식과 BO 방식을 비교해서 되게 되면 수험생들이 이렇게 머리 글자 순서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간과 공공의 공동개발 영어 얘기, 우리 중2 때 배웠던 그 영어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BTOL이라는 방식 대신에 BTL이라 부른다. BOT란 방식은 없다. BOT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고요. 법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이슈가 되는데, 작년에 나왔던 게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방식, 계획적 이렇게 갑니다. 잊지 마시고요. 수용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한테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보상금 얼마 주고 강제로 땅을 뺏어서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분양을 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용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환지 방식, 작년에 나왔던 거죠.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그래서 앞을 읽게 되면 말려버리고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토지 소유자에게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부른다. 한편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 방식의 정의를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할 때 대자고요. 지가가 현저히 높아, 지자 나와 있죠. 해서 외울 때 대지는 뭐가 된다? 환지 방식.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30회 때인가요? 지금 이제 공법에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혼용 방식은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시험 용어는 제가 뭐 매년 하는 얘기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면 거의 100%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답을 환지 방식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거리가 많잖아. 길고 복잡해서.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 공법, 도시개발법 이란 데서 이 섞어서 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혼용 방식이라 부른다. 물론 도시개발법에 가서 공법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분할하지 않고 혼용하는 방식 등이 있게 되는데, 시험에 역시 낼 수 있는 건 미분할을 낼 수 없어. 자, 이건 우리가 공부에 편의해서 만든 말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분할을 해서 다 시행하는 방식을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분류라는 개념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럼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정비사업을 접근해 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정비사업 파트를 갈 때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논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 하나 그려놓고요. 미리 외우십시다. 달동네 용어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가 된다?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가 어렵지 않죠?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평지가 뭐가 된다? 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과 재건축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외울 때 이렇게 갔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과 단독주택 저단이라고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열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업지역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럼 재건축 사업은 양호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단, 열상, 양호라고 하는 거,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과 재건축의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이 다른 거 읽어보지 마. 읽어봐봤자 어차피 시험장에 못 써먹어. 저소득가 들어가면 왜 달동네에 사느냐.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돼야 될 게 지금 이제 재개발 말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편집이 좀 뒤에 있네요. 자, 일단은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단독주택에 단자 따서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걸 읽지 마시라고. 그럴 시간에 내가 얼마나 잘 외웠는가를 자꾸 체크하셔야 돼.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단이라고 하는 거,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열악하고 상업지역 나와 있죠. 열악하고 상업지역 나와 있습니다. 열상이라고 하는 거. 재건축은요 양호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은 이렇게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근데 과거 법조문도 그랬었고요. 시험에도 이미 구성이 됐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렇게 정비사업의 종류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던가 작년 재작년에 출제가 됐구나.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게 27회 때 구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30회 때 구성이 됐었고 중간에 한 번 더 나왔나 어찌됐든 나름대로 간단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저단, 열상, 양호 이런 순서에 따라서 외우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부동산 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파트에서 한번 그때 가서 또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미 한번 보시고 나서 그걸 쓱 나중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뭐 별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계속 이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잔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 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잔소리 더럽게 많은데 나중에 늙으면 얼마나 잔소리가 많아질지 심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단, 열상, 양호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봤던 주제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는 주제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새롭게 공부할 주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하는 주제 마케팅, 관리 이런 내용들 잠시 끊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